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18-2007-076 판결 사건명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기본 공급 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기본 공급 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적극 전기사업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기사업법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전기 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기본 공급 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공급 약관은 전기 판매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 공급 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판단하는 기준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기본 공급 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 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전기사업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기사업법의 목적 제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판매 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기본 공급 약관은 같은 법의 근거를 두면서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 공급 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 공급 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전기 판매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9. 전기사업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구전기사업법 등에 의하면 전기 판매 사업자는 기본 공급 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전기요금 산정 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2012년 1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개정된 것. 고시를 통해 정한 전기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9.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본 공급 약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특히 기본 공급 약관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처럼 관련 규정은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작성 이후에도 기본 공급 약관에 대한 인가 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 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 공급 약관의 작성, 인가,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상당수가 주택용 전기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 공급 약관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9. 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호 전기위원회는 산하의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전기사업법 제59조 제1항 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 판매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 공급 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 요금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 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한정된 자원인 전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제1조, 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전기요금 산정 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2012년 1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개정된 것 고시에서 전기요금의 체계가 전기 사용자 간의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 제1항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및 연료비 조정 요금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처럼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 공급 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누진요금의 도입 요건, 즉 전기 사용자 간의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구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 방식이 아니라면 설령 누진요금제가 구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 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 공급 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구전기사업법 시행령 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전기요금 산정 기준 전력량계 허용 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2012년 1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시라고 한다. 고시 제8조 제1항 이때 총괄 원가란 적정 원가에 적정 투자 보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고시 제8조 제2항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그런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원가 검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은 재무제표, 제조 원가 증명서 등 회계 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시 제12조 제2항 전기 판매 사업자는 기본 공급 약관의 인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전기 요금 등의 산출 근거나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관련 규정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제출받은 회계 자료 등을 통해 총괄 원가 및 종별 공급 원가, 총괄 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용도별 전력의 공급 원가, 종별 공급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책정한 전기 요금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적정 투자 보수는 전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금 기저의 적정 투자 보수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고시 제15조. 이때 적정 투자 보수율은 전기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세후 자기 자본 투자 보수율과 세후 타인 자본 투자 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 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고시 제17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 이유는 적정 원가와 함께 전기요금을 구성하므로 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결국 관련 규정은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 투자 보수가 총괄 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 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 공급 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전기사업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구간별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19다 28048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에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기업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 회사의 이사는 기업 집단이나 다른 계열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소속 회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가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 기업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 회사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개별 계열 회사의 이사는 기업 집단이나 다른 계열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소속 회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째, 계열 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계열 회사의 소속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유상증자 참여가 소속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계열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상황, 유상증자 참여로 소속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영업상 또는 영업 외의 이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소속 회사에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 집단에 속한 소속 회사가 자신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계열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가 시도되거나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열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계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방어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업 집단이 유지되면서 지배주주의 소속 회사나 기업 집단에 대한 지배권도 전과 같이 유지되게 된다. 이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와 계열 회사 사이의 영업적, 재무적 관련성 유무와 정도, 소속 회사의 계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와 상실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기업 집단의 변경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에 따른 소속 회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 소속 회사의 재무 상황과 사업 계획을 고려한 주식 취득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회사가 첫째, 둘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3자와 계열 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동안 계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는 계약 방식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기초자산인 계열 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 능력 등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 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의 내용.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시,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는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감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이러한 감시,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이들이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4.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성격, 해당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당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 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 관리 체제의 구축 여부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다. 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1다 264-253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이 집행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다른 불가분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 채권의 목적이 금전 채권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 채권의 목적이 금전 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289174 판결 사건명 용역비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 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 유형, 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3. 갑 주식회사가 주민 제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와 조사 설계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을 회사의 주민 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을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갑 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갖는다거나 갑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을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2891
296-16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 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 당사자 및 인수인의 삼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삼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 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